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정말 과오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과오가 이제 탈원전, 성급한 탈원전. 그래서 네. 심지어는 보고서를 조작을 해서 탈원전 속도를 빨리 내야 되기 때문에 월성 원전 조기 폐쇄해야 된다. 왜 이렇게 낮았다라고 거짓 보고서를 올린 것들은 지금 재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쵸.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 산업부 장관하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재판에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자부 공무원 출신으로서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정책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최희봉입니다. 네. 1966년생으로서 저랑 동갑입니다. 전 가스공사 사장이죠. 네. 이 이분이 사람이, 예. 황제처럼 살았던 게 드러났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황제처럼 산 거에 더불어서 예. 이런 공사들이 얼마나 황제처럼 개인이 사는 건 물론이려니와 조직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지 요거를 네. 저희가 지금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공사부 최희봉. 최희봉부터 먼저 볼까요?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가 지금 런던으로 출장을 갔었는데 이제 일단 감사를 했습니다. 한자면 이제 네. 감사를 하면서 10일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 관리 실태 네. 감사 보고서 이게 이제 어제 나왔는데요. 가스공사가 임원하고 고위 간부의 국외 출장 시에 숙박비를 무제한으로 지급한다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답니다. 일단 네. 이 규정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이 규정 자체가 문제가 돼요. 어떻게 무제한 숙박이 가능합니까? 예, 어떻게 공공기관장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요. 일반 직원들 숙박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통 7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100달러 아닐 것 같은데요. 100달러가 아니라 출장을 7만 가도. 원이에요. 7만 원. 하급 직원은 7만 예. 원, 조금 위로 올라오면 9만 원 막 이렇더라고요. 아, 그런데 지금 이 가스공사는 상부의 경우 임원들의 경우에는 무제한 예. 지급을 한다 해갖고 201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해외 출장 얼마나 갔다 왔나 보니까 네. 임원하고 고위 간부가 53차례 다녀왔는데 비슷한 직급의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무려 7,623만 원을 더 받았다. 세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보니까요. 네. 우리나라 공무원, 장관급 공무원의 상한이 95만 원이네요. 네, 아무리 많이 해도 95만 원을 못 넘는데요. 네. 이 사람들은 무제한이었다네요. 근데 가스공사 사장이 장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장관급은 또 아닌 그럼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공무원 부처에서는 1급도 안 되는 건데 네. 지금 이 사람이 무제한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 최희봉이 그래서 돈을 얼마나 썼나 네.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1박에 260만 원짜리 스위트룸에 묵었습니다. 1박에 작년 4월에 영국 런던으로 3박 5일짜리 출장을 다녀왔답니다. 작년 4월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전이에요. 되고 취임 직전에 공백기네요. 네. 그러니까 저때 완전히 네. 이 사람은 문재인 청와대에서 승승장구해서 가스공사 네. 사장까지 갔고 선거는 끝났어요. 윤석열 민주당이 졌어요. 네. 근데 아직 취임은 안 했어. 네. 그 상황에서 에이씨 질러. 그냥 남은 거 다 쓰고 가. 네. 분명히 이런 심정이 네.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260만 원짜리 호텔이 도대체 뭔가 싶어서 봤더니 샹그리라 더 샤드 런던이라고 합니다. 샹그리라 호텔 그룹은 네. 전 세계 굉장히 고급스러운 5성급 숙소를 이용하는 그런 호텔 그룹이에요. 예. 심지어 건축도 렌조 피아노라고 영국의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건축을 했답니다. 이태리 건축가인가? 렌조 피아노. 예. 전문가시잖아요. 이 건물이 굉장히 고층 건물이고 예. 특히 34층부터 52층까지 위치해 있답니다. 오. 즉 뷰가 좋다. 저희가 이 호텔에 3D 영상 홍보물이 있어서 한번 따와봤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직접 들어가 보는 건가요? 네네. 오. 거실이 저렇게 있고 가보기는 했나 스위트룸. 야. 지금 저기가 샹그릴라 네. 더 샤드의 스위트룸 네. 260만짜리. 네. 오. 그러니까 보통은 저렇게 침실 하나 있고 저 옆에 이제 의자 이런 거 하나 보통 있잖아요. 요거 하나가 객실이잖아요, 예, 예, 예. 보통. 근데 이제 거의 한 2개를 붙여놓은 거는 밑에가 이제 쫙 내려다 보이고 여러분 저희가 지금 260만 원짜리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가고 저런 데가 또 욕실이 또 화려할 텐데. 자. 바닥이 파란색 고급재네. 네. 자. 와, 저 욕실도 뾰족뾰족하니 참 고급지게 해놨네요. 네. 여기 이제 멋있죠? 입구가 있고 들어와가지고 네, 네. 바로 있고 저 안쪽에 내실이 있고 네. 침실이 있고. 네. 근데 가스공사 사장이 네. 왜 런던 가서 저기에 묵어가야 되죠? 나 사장이니까. 근데 저게 정말 1박만 한 것도 아니고요. 예. 3박 5일 출장을 갔다 왔는데 3박을 내리 저기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비가 260만 원씩 곱하기 3을 하면은 780만 원이에요. 3박에 780만 원.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는 비행기 값, 숙박료, 또 여비 이거를 다 합쳐도 760만 원 한 일주일? 네. 공무원으로 보면 일주일 더 가야 될 나오는 값인데. 아니 저거는 네. 어쨌든 뭐 가스공사 사장일 땐 공기업 사장이긴 했지만 공직자라면은 상상도 못할 네. 인식인데 저 사진도 저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60만 원짜리 우리 눈요기나 좀 하고 가죠. 계속 봐요. 사진도 있어 사진. 사진도 엄청 화려하더라고요. 아, 저게 여기 기본적으로 층고가 높아갖고 34층에서 52층이라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저런 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와, 너무 좋지 않아요? 예, 로비 우리는- 라운지가 이제 34층에서부터 시작이 네, 되니까 우리는 저거 지금 저희도 저기 라운지까지는 갈 수 있을 거예요. 숙박은 못해도. 라운지 아무나 숙박 안 하면 입장 안 시키지 않나? 아 그런가요? 네. 하여튼 하여튼 예.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다녔는데 근데 비행기 저거를- 당연히 전 1등석 탔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아니 근데 가스공사가 네. 8조 원대 손해를 보고 맞습니다. 지난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질 때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전쟁 예상 못 해가지고 네. 가스를 가스 쌀 때 계약 안 하고 비쌀 네. 때 계약해가지고 네. 국가에 그렇게 손해를 입히고 우리 지난 겨울에 난방비 폭등 맞습니다. 그 죽음을 일으킨 게 이 가스공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민들 난방비 그 폭탄으로 이렇게 애를 먹여놓고 네. 본인은 이제 나 갈 거야.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면 나 자르겠지. 자르기 전에 네. 내 버킷리스트 네. 뭐 김정수 여사 버킷리스트처럼 네. 내가 가보고 싶었던 샹그릴라 스위트룸에서 한번 자보자 이건가요? 근데 이 사람은 가스공사 사장 네. 요거 말고도 또 그 저 이분이 탈원전의 프로농구단 핵심이죠. 네. 프로농구단에 네. 또 여기 가스공사에 프로농구단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 자기 동문들 이 사람이 용산고하고 연세대를 나왔는데 네.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서 그것도 자기 아는 유명하죠. 사람을 거기다 네. 또 채용시킨 거예요. 이 지난번 감사에서 또 나왔었죠. 네네. 그래서 연봉이 1억 4천만 원, 네. 또 1억 2천만 원, 뭐 이런 거를 하고 개인 차량에다가 주유카드 주고 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자기 친구들, 자기 아는 사람들 앉힌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번 감사에서 이것도 걸렸었어요. 예, 그거는 이제 문재인 예. 정부 때는 이분이 최이봉 사장이 워낙 실세였던 것 같아요. 네. 워낙 실세이다 보니까 네. 그러한 행동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여러분 월성 원전 사태 잘 아시죠? 네. 월성 원전 사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네. 월성 1호기 연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청와대 게시판에 네. 청와대 결제 내부 시스템 댓글을 하나 남겼지 네.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배궁규 장관이랑 네. 해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월성 그 중단 3인방들 너 네. 죽을래 해서 서류 고치고 네. 뭐 이렇게 재판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댓글 청와대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달았던 댓글 내용을 네. 보고서 그 행정관한테 보고를 바꿔서 산업부에다가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부처인 산업부에다가 네. 대통령의 하문이다. 네. 대통령께서 이렇게 물으셨다. 네.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던 메신저 역할로 직접적으로 산업부를 압박했던 그렇죠. 사람이 바로 이 그렇죠. 최이봉 당시 비서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탈원전에서 핵심이에요, 이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동자부 동력 동력자원부 출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너지 문제를 쫙 깨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막힙니다 하면 그거 막히면 일로 가라고 해서 일종의 회로를 좀 꿰뚫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를 이거를 연구를 시키면 된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핵심으로 이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 가스공사로 보내서 여기서 저 1박에 260만 원짜리 묵으면서 그러니까 또 친구들 불러서 앉혀놓고 이러고 지금 살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황태자인 거죠. 예를 네.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네. 그 탈원전은 정말로 중요시했던 정책이었고 네. 대통령 한마디에 월성 원전 1호기를 그냥 가동 네. 중단해 버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정도로 위세를 보였고 네. 산업부에서 그 전문 엘리트들이 네.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 정도의 비서관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 있는 가스공사 사장으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농구단 만들어서 다 채용시키고 네.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게 없었던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나 그냥 한번 갈래.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이렇게 돈을 질러갖고 여기를 런던을 마지막에 갔다 온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 천수를 다 했어요. 네. 그 정권 교체 뒤에 네. 뭐 중간에 잘렸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네. 임기 다 채우고 네.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산자부 후배한테 산업부 출입원 후배한테 물어봤더니 예. 최은혜 장관이 늦게 왔대요. 네. 그래서 심지어 이 연봉 2억짜리 자리를 또 아. 생명 연장까지 해가지고 끝까지 다 채우고 가셨대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행정고시 봐서 공무원이 임용돼가지고 공직에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정말로 다 누리고 그렇죠. 다 하고 갔고요. 예. 아마도 월성 탈원전 사태 때 문재인 정부에서 보였던 저런 어떤 행동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어떤 정치적으로 또 제기를 네.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근데 이 개인 비리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볼 때는 이런 공사들 이런 공기업들의 이 직원들이 같이 해먹는 이 예. 구조도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게 한국남부발전의 이 부동산 알박기 사례는 더 기가 막힙니다. 아 이것도 어제 나온 거죠? 예. 한국남부발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 가스 공급하는 그 업체거든요. 여기도 에너지 기업이네요. 네, 가스 있잖아요. 예. 저 LPG, LNG 공급하는 그 업체예요. 한국 남부발전하고 한국 동서발전이 있는데 한국 남부발전과 한국 동서발전이 울산시 남구 사택을 같이 갖고 있었대요. 근데 남구발전이 이 땅을 사택이 있는데 울산에는 사택 문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공단 같은 거를 대규모로 조성해서 외지에서 사람들을 데려오기 때문에 울산에는 사택 문화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발달을 직원 했습니다. 숙소를 지어줘야 되는군요. 네네네. 예. 그래서 아주 울산은 사택 지역들이 특히 남구에 많이 있는데 예. 그거를 지어서 땅을 이제 46억 원에 우리는 이제 이 땅 필요 없어. 우리는 회사 옮기니까 이거 팔을래라고 하니까 상대 회사가 우리가 살게 동서발전이 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발전, 동서발전 두 회사가 사택을 같이 네. 쓰고 있었군요. 네, 그러고 네. 있다가 남부발전 옮겨야 되니까 네. 사택 팔고 가면 되는데. 예. 근데 그 땅이 46억 원이었는데 예. 집이랑 땅이랑 예. 이거를 동서발전이 우리가 살게라고 하니까 남부발전이 됐어. 우리 직원한테 팔을 거야 해서 직원에게 23억 원에 팔았어요. 절반 가격에. 네네. 근데 이 직원은 어떻게 했냐면은 또 12명인가 사람을 모아갖고 자기네가 투자 조합을 만든 거예요. 네. 근데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23억 원에 산 다음에 이 땅을 다시 시간이 지나서 동서발전에다가 100억에 팔겠다고. 100억에다가 또 사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알박기야, 알박기. 알박기에다가 이거는 네. 이게 내부자 정보에다가 네. 저 땅이 나올 거란 걸 알고는 네. 그냥 같이 개발했던 네. 남부발전, 동서발전 쓰면 되는데 네. 자기들이 홀라당 먹고는 네. 4배로 튀겨서 팔려다가 네. 들킨 거죠? 네. 소송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전현직 직원 12명하고 민간인 3명 끼워서 15명이 23억 원어치 땅을 한번 산 다음에 이거를 100억 원에 회사에다가 되팔려고 했던 일종의 작전을 세운 건데 이 작전에 기업이 앞장서서 공기업이 앞장서서 그 직원들의 부정을 도와준 거예요. 자, 이 과정에 인허가 또 그다음에 매각 과정 저는 이 과정에 도대체 누가 어떤 이권이 있길래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게 그러니까 특히 지방에서 네. 공사나 이런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눈먼 돈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네. 어저께 또 SBS 기사에는 네. 또 그게 나왔어요. 도로공사. 네.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 이제 고속도로 이렇게 많이 짓잖아요. 네. 고속도로 지을 때 이제 그때도 직원 숙소가 필요한가 봐요. 네. 근데 그 직원 숙소라는 것은 고속도로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숙소를 짓는데 코앞판으로 네. 바베큐장에다가 네. 뭐 운동시설에다가 해가지고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34명이서 임시로 쓰는 직원 그 시설을 네. 58억을 들여서 지었어요. 그래놓고는 공사 끝난 다음에 그냥 가버리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숫자가 많아서 이재명의 초밥 비리라든가 이재명은- 대장동 비리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 이재명이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다들 그러잖아. 야 너네도 도둑놈인데 왜 내 것만 갖고 난리야? 막. 나는 초밥 먹은 거밖에 없는데. 네. 뭐 그럴 거는 아닌데 네. 이런 것들 저희들이 사실은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 되고 이게 세금 도둑이고요. 이게 네. 나라를 좀 먹는 거거든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나라 망합니다. 나라는 망하고 근데 저는 이런 거에 몇몇은 대한 부자가 되는. 예. 네. 근데 저는 저의 이런 거를 감시하는 어떤 공직자 문화, 네. 공직 문화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네. 엄청 무뎌졌다고 생각돼요. 맞습니다. 공직 사회를 어떤 청렴함이나 성과나 이런 게 아니라 이념적인 거, 이념적인 성향으로 공직 사회를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네. 이러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먹어도 묵인해 주는 것처럼 네. 이념적으로만 맞다면 묵인해 주는 문화들이 공직 사회에 뿌리내서 결국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개인으로는 탈원전의 주역이었던 최혜봉 예. 씨가 가스공사로 가서 얼마나 호화롭게 그건 개인의 지내고 비리인 있었는지 거죠. 하는 예. 그 부분을 좀 알려드렸는데 최혜봉 씨가 정말로 자기가 공무원을 하면서 이렇게 서류 조작이나 이런 부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이게 정말 재판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희봉과 백운규 씨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에 대통령 문재인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 결국은 다 밝혀져야 되는 거죠.